네, 안녕하십니까. 청주대학교 송기석 교수입니다. 저는 참고로 공학자가 아닙니다. 사회학자입니다. 근데 초소형 전기 공유차 서비스를 하게 된 것은 기존에 나와 있는 솔루션들을 그럼 어떻게 활용할까? 도시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까 해서 저희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기술들이 기존에 뭐 없던 기술이라기보다는 다 나와 있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실제 도시에다 넣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솔루션을 가지고 지금 충북하고 청주에서는 초소형 전기차, 그래서 신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도시 스마트 시티 사업으로 해서 괴산군에서는 인구 감소, 인구 소멸 지역에서 또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소형 전기차는 원래 이제 스마트 시티 챌린지 본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예비 사업을 통해서 이제 초소형 전기차 12대를 먼저 운영해서 성과를 바탕으로 65대로 확대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 지역은 여기도 이제 혁신도시나 신도시가 있듯이 전주도 있듯이 저희는 이제 오송, 오창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송은 그 다음에 이제 진천음성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사업이었고 저희가 이제 청주시나 그 개별 시군과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오창, 오송이라든가 진천음성 혁신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뭘까라고 했을 때 전주시도 이제 외곽에 이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새로운 교통만, 특히 대중교통을 확대하는 데 좀 애로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특히 이제 저희 이제 안타깝게도 저희 충북에 들어온 지천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교통 만족도가 최하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풀어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이든 어떻든 이런 이동 수단을 모빌리티를 들어오면서 또 많이 얘기되는 게 탄소 감축, 뭐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공통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 방안 어떻게 할 거냐? 우선은 생활형 모빌리티 서비스가 필요하다. 물론 이제 기존에 퀵보드라든가 전기 퀵보드라는 다양한 모빌리티가 있지만 이걸 이제 장 보고 퀵보드 타고 올 수는 없죠. 아이를 데리고 킥보드를 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방향의 시각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탄소 감축이라든가 뭐 매연 이런 문제까지도 좀 해결하자.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이제 물론 렌트카 서비스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시간 단위에서 비용이나 여러 가지가 부담이 되겠지만 퀵보드처럼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차가 없을까라는 출발점에서 이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초소형 전기차를 공유를 하자. 그러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마을에 맞는 마스 시스템, 이건 마스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 셔틀까지 도입하는 개념으로 해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초소형 전기차 공유 서비스는 이제 자세하게 나오지만 2인승에 충전이 가능하고 앱을 통해서 이용한다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생활 근거리 중심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확대해서 좀 더 거리를 늘리거나 범위를 넓히는 건 저희가 이제 사업이 확대되면서 계속 갈 방향인데, 저희는 이제 근거리, 저기 출퇴근, 등하교라든가 쇼핑, 여기 간단하게 이용하는 걸로 했고, 그래서 이제 중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는 반경 3, 4km 이내로 우선은 서비스를 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정착이 되면 조금 더 이제 허브 앤 스포크 개념으로 지역 간 거리를 이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서비스를 구축할 때 스팟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제 아파트 중심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청주시를 주변으로 해서 오송, 오창, 그다음 혁신도시 여기가 이제 메인 지역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핵심 도시들은 그래도 뭐 택시라든가 버스가 대중교통이 발전해 있지만 새로 생기는 도시들은 그것들이 미흡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에서 제일 많이 하는 버스 같은 경우 실제로 뭐 많이 아시겠지만 신도시의 버스 노선에 많이 탑승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대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서 그러면 초소형 전기차를 한번 넣어보자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거리 이동성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 오송 같은 경우는 KTX 오송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가 오창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항과 인접하고, 그 다음에 오창 같은 경우는 이제 청주시에서 대표적인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단하고 주거지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 갭을 좀 줄여보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진천 혁신도시, 여기 뭐 전주 인근에도 혁신도시가 갖고 있는 특성이 갑자기 도시는 들어왔는데 교통은 발달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자 해서 초소형 전기차를 우선, 저희는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이제 거리는 5년 거리는 현재는 짧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유한 도입 차량은 세보라고 해서, 이거는 저희가 세보를 입차를 통해서 선택한 거지 반드시 이 차를 쓰시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소형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은 꽤 많이 있고, 저희는 이제 이거를 저희 가격에 맞게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고 만약에 풀 충전하고 이동을 한다면 약 한 500km까지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도시명에 맞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탈 일은 없지만 하여간 이 모델을 선택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차량 가격은 한 1,8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전기를 도입했는데, 이거는 그 스팟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하는 곳, 도착하는 곳.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렌트카처럼 무조건 아무데나 세울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주요 스팟에다 설치하고 그 스팟과 스팟 간의 이동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전기는 한 200에서 300 요 사이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간적 범위를 설치할 때 우선 오창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한 대씩 우선 배치를 하고 상권하고 아파트 단지를 운행할 수 있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거의 다 이제 아파트 단지, 그 다음에 주요 기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상권에 연결된 곳, 이런 데다 이제 스팟을 설치하고 충전기를 설치하고 이 구간을 이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송 같은 경우는 이제 오송은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KTX역,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오송 같은 경우는 바이오 관련해 질병청이라든가 식약청이라고 바이오 관련 6대 국책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송역에서 그 기관 또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까지의 거리, 요기를 이제 스팟을 두고 운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천 역시도, 진천 혁신도시 역시도 이제 아파트, 그 다음에 음성 같은 경우 아파트와 공공기관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쓸까? 퀵보드랑 같습니다. 차량을 예약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를 사용하고 종료 후 주차 반납, 차량을 충전. 근데 이제 좀 다른 게 있다면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킥보드와 다르게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 공유차 서비스 사용하실 때, 렌터스카 서비스 사용하실 듯이 다 이제 주민등록증을 등록을 하시고 인증을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사용은 다 비슷한데 마지막에 차량을 충전기에 주차를 하면 충전 코드는 꽂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용자의 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렌터카하고는 좀 사용 방법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킥보드를 타봤다면 뭐 이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킥보드를 사용하시면 방식은 똑같은데 다만 이게 2인승이고 다만 또 다른 게 지점과 지점 간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주시에서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전주역이나 익산역에서 한옥마을까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희가 렌터카는 주 사용인데 이 차량의 목적은 편도입니다. 그러니까 A 지역에서 B 지역까지만 사용하고 거기다 반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1분당 90원, 1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한 6,000원 정도 사용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렌트카 같은 경우는 출발해서 반납까지 전 시간을 운영을 해야겠지만 이거는 그냥 편도로만 쓰고 운영 시간에만 비용을 제출하면 된다고 결제하시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렌트카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2인승이기 때문에 누구나 좀 쉽게 그다음에 소형차로서 활용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운영하기 위해선 앱이 좀 필요하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차량에 단독으로 앱을 만들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신도시에 맞게 이제 통합 마스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하게 저희가 그냥 차량에 맞게 구현을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리빙랩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취합을 해서 그 초소형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셔틀, 그 자전거, 택시, 공유세요 대중교통.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든 국토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별도 시스템을 구축을 했지만 실제로 이 서비스는 지자체가 만약에 도입을 하신다면 지자체에서 아까 나왔던 카카오티라든가 민간 플랫폼에 얹혀서 활용하는 방법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서비스를 구현하는 거지 반드시 뭐 이런 별도의 앱을 만들어라, 관제를 반드시 시에서 해라 이런 개념은 아니고 서비스를 만들고 이것에 대한 플랫폼은 어디에 담을지는 아마 지자체에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앱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구현을 했고, 저희가 이제 마스 시스템으로서 앱을 만드는 건 이제 특화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도시나 조금 그 청주시에서 좀 떨어진 지역에서는 별도의 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민간 플랫폼을 연계하는 방법도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연결해서 했던 게 기존에 이제 이런 초소형 전기차를 도입해서 운행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면 면허증이 없거나 퀵보드를 탈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연계할 게 필요해서 이제 저희가 챌린지 사업과 별도로 해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셔틀을 이건 이제 진천 혁신도시의 자율주행 셔틀을 도입했고 지금 현재는 이제 차량이 운행 중인데 보조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레벨이 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레벨 3, 4까지를 업그레이드 할수록 준비를 하고 있지만 현재는 이제 시범 운행 중이기 때문에 차량은 자율주행을 하고 있지만 보조 탑승 인원이 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교통에 좀 공백이 있는 곳,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에 나왔던 초소형 전기차도 어느 정도 이용자가 있을 때 배치가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전혀 이용객이 없기 때문에 아무 대중교통도 넣지 않는다면 그것도 이제 서비스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초소형 전기차를 조금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노선에서 해결하지 못한 걸 저희가 이제 대중교통하고 다르게 이제 딱 정해진 곳에만 이제 정차를 해서 이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오른쪽에 이제 진천혁신도시의 주요 기관하고 지점을 이렇게 해서 운행하고 시계 방향, 시계 역방향으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는 결국에 신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저희의 초소형 전기차는 사실 이제 장거리라기보다는 10분, 15분 간단한 이동을 좀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화에 따라서 뭐 탄소 중립이라든가 매연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하는 쪽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소형 전기차는 기존의 이제 킥보드와 좀 다른 활용도, 그 다음에 기존의 렌트카를 대여해서 쓰는 것에 대한 부담, 이 중간 형태로 해서 초소형 전기차를 도입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전주시 같은 경우 주요 관광 스팟에 사람들이 렌트카 대여는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대중교통이 좀 어렵다면 주요 스팟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만든다면 큰 의미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어져서 저는 짧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